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수요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3분기 기준 파운드리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삼성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는데요. 직전 분기보다 2.6%포인트 빠진 9.3%에 불과했습니다. 1위 TSMC는 64.9%였습니다. 사실상 65%로 삼성의 7배에 달했습니다. 점유율만 놓고 보면 삼성은 TSMC 추격이 아니라 삼성의 바로 뒤에 있는 그 SMIC 중국 업체죠. 그 UMC 대만 이 파운드리를 의식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3나노에서 가장 먼저 핀펫을 벌이는 결단을 내렸지만 고객 모으기에 실패한 것이 결정차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인텔의 사실상 낙마 속에서 그나마 TSMC를 견제할 유일한 그 업체가 삼성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대만 자유15 소식 때문인데요. 이 TSMC의 2나노 수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나노 공정이 아직 그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은 좀 남은 상태지만 2나노 노드의 시험 생산 수율이 60%를 초과했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 있는 계획치고는 경이로운 결과입니다. 이 TSMC는 바로 2나노부터 트랜지스터 구조를 게이트 올라운드로 바꾸기 때문에 2나노가 일종의 혁신 노드죠. 그만큼 원하는 수율을 올리기 까다로울 수 있음을 감안하면 뛰어난 놀라운 수준의 수율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3나노 수율이 10%대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시장에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받아왔고, 실제 최근 그 엑시노스 2500을 내년 초에 출시하는 갤럭시 S25 시리즈 탑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율 의혹이 팩트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 3나노 확보 고객도 확인된 것만 보면 암호화폐 업체인 중국의 판세미, 그리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미국의 서버 업체, 그리고 내부 고객인 엑시노스 등 3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엑시노스를 빼면 모두 소규모 물량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팹리스들입니다. 이런 실패 때문에 삼성은 코드명 율리시스라는 엑시노스 2600 양산을 2나노에서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15의 소식은 놀라운데요. 물론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소식을 종합하면 내년에 2나노가 실제 양산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애플의 경우도 내년 가을에 나올 아이폰 17의 AP죠. A19 프로 칩을 TSMC 2나노가 아니라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제작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 퀄컴 같은 경우도 스냅드래곤 X 엘리트 2 칩을 TSMC N3P에서 애플과 같은 노드죠. 이 TSMC N3P에서 제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2 칩 같은 경우는 삼성의 2나노도 테스트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업로드에서는 삼성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 그러니까 N3P에서 전량 맡길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3나노 파생 노드, 이 퀄컴과 애플도 내년에 2나노가 아니라 N3P를 활용한다는 사실은 3나노 파생 노드인 N3P가 뛰어나다는 의미지만, 한편으로 TSMC 2나노 수율이 안정되더라도 2나노의 단점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2나노 웨이퍼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장당 웨이퍼 가격이 2나노 같은 경우는 3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팹리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뜻이죠. 이런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이 TSMC가 2나노 연착륙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웨이 저자는 2나노에 대한 팹리스 관심이 3나노 출범 당시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마케팅적 발언으로 보지만 이 팹리스로서도 핀펫의 마지막 노드인 3나노보다는 트랜지스터 구조의 변화를 꾀한 최초의 혁신 노드, 시발점이 될 2나노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최근 외신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서 TSMC가 애리조나에서도 2나노 칩을 양산할 것이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선단 노드를 대만에서만 두고 싶어하는 TSMC와 미국에서 동시에 만들길 바라는 미국 정부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봅니다. 이는 수율 관점에서 보면 수율 안정화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이 자유15의 그 초기 2나노 수율 소식은 이런 큰 변화를 앞두고 TSMC 입장에서는 일종의 청신호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미국으로서도
미국으로서는 그 2나노도 가급적 빨리 미국에서 생산하고 이에 맞춰 후공정 패키징 라인도 본국인 미국에 더 확보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봅니다. 이 수율과 관련해서는 인텔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인텔은 현재 그 팻 갤싱어를 내보내고 새 CEO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프탄, 매트 머피, 마벨 CEO죠. 그리고 전 TSMC 임원 등이 다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현재 인텔을 반석 위에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인텔이 명운을 걸고 있는 1.8나노에 대한 수율이 외신에서 흘러나왔는데요. 아직 10% 미만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소스는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자체 3나노, 2나노를 다 포기하고 1.8나노로 직행한 인텔이 1.8나노에서 안정적 수위를 쉽게 올릴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조는 점진적 개선, 끈질기고 주부한 교정을 통한 엔지니어링이 필수인 분야죠. 인텔이 차세대 CPU인 노바레이크, 팬더레이크를 1.8나노 18옹스트롱에서 만든다고 한 만큼 인텔 수율은 결국 확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인텔이 기적적으로 1.8나노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현재로선 합리적인 판단일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은 하이K 메탈 게이트, 그리고 핀팻, EUV를 통한 핀팻, 그리고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뀐 게이트 올 라운드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소재, 강원의 변형에 이어서 이제는 트랜지스터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후발주자 삼성은 항상 그 신공정을 먼저 적용해 왔는데요. 역전이 필요한 입장에선 그게 최선의 방안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TSMC로서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완전히 바꾸면 이 팹리스가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팹리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라도 3나노까지 핀팻을 재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공정을 늦게 적용하는 게 역설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의 업력에서 비롯된 노하우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고객을 계속 자기 편에 묶어두면서도 신공정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선두 파운드리의 영업 전략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7나노 공정을 삼성은 EUV를 통해서 구축한 반면 TSMC는 기존대로 브라르곤 강원을 활용했었죠. 이것도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도 삼성이 EUV 공정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했지만 결국 TSMC에 밀렸던 게 삼성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2나노에서는 다른 궤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TSMC에 대한 추격 발판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 3나노 초기만 해도 핀팻을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등의 소식이 많았습니다. 채널 길이가 너무 짧아져서 핀팻 구조로는 게이트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는 내부 우려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칫 TSMC가 3나노에서 핀팻을 고집한 통에 양산 일정이 밀리고 수율 잡기가 만만찮은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왔지만 TSMC는 결국 이런 우려를 뒤로 돌리고 보란듯이 3나노에서 성공했습니다. 압도적인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2나노에선 초반부터 좋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양산 단계에 가서는 또 다른 난제가 TSMC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TSMC가 2나노에서도 3나노처럼 연착륙이 가능할지, 아니면 3나노 실패를 발판으로 삼성이 2나노에서 수율의 뚜렷한 개선을 이뤄내서 TSMC 추격에 본격적인 가속도가 붙을 것인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